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는 각종 지표가 개선됐다라는 소식이 있었음에도 금리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뉴욕장도 상승 마무리를 보여줬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래도 오늘은 어제보다 나은 흐름이 되지 않을까 일부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번 주 내내 국내 증시 투자자들 정말 많은 부침을 겪었는데요. 조금 다독이는 시간 주말 앞두고 가져보겠습니다. 어제장 정리하고 또 오늘장을 대비할 전략들 저희 시간 집중적으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추려보시죠. 자, 투자뉴스 7 이슈부터 정리합니다. 어제 시장 분위기 살짝 정리해볼까요? 외국인이 3거래일 동안 우리 증시에서 판 돈이 6조 원이 넘어갑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5월 10일에요. 3,249포인트를 찍고 나서 계속해서 내려왔던 흐름이었는데요. 그간 개인 투자자들 많은 손실을 보기도 했죠. 높은 인플레 그리고 채권금리 상승 이게 긴축 우려로 이어지면서 지수 자체를 흔들었고요. 지수가 이렇게 흔들리면 늘 그 내면을 들여다봤을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반도체 종목의 하락은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코스피 내에서 이 IT 대형주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죠. 일단 삼성전자 볼까요? 삼성전자 6만 원에서 9만 원 올라갈 때 다들 10만 전자 간다 하며 달려들었었죠. 그랬는데 지금 7만이가 됐습니다. 개인은 22조 원을 매수했고요. 삼성전자는 어느덧 7만 원대로 떨어진 흐름을 어제 종가상으로 기록했죠. 파운드리 부분의 경쟁력이 부족하다. 세트 사업의 실적 부진이 감지됐다. 그리고 업황, 이제 피크아웃 찍는 거 아니야? 이런 논란 등이 나왔다라고 시장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외국인 자금이 아시아 증시에서 반도체 쪽 종목들, 지수를 대표하는 이들을 좀 빼나가는 흐름에 주요한 이 타격을 받지 않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조금 개선이 돼야지만 지수가 회복이 될 텐데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오는 만큼 그를 좀 잘 점검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인플레 우려, 이를 두고 증권가에서는 월가에서부터 해서 의견이 분분하죠. 국내에서는요, 임금 올라가면 한 번 오른 거 낮추기 어렵잖아. 구조적 수요 확대되고 인플레 장기화 될 거야. 이제 조심해야 돼라는 시각도 있고요. 반대로 칩 부족으로 인해서 중고차 가격이 올라가고 인도발 공급망 타격으로 인해서 관련 섹터가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지나치게 비관론을 가질 필요는 없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시간이 지나봐야 어느 쪽 목소리가 맞았는지 알 수 있겠죠. 일단 증권가에서는 그럼 대안이 될 만한 종목군이 뭘까? 이걸 찾는데 많이들 시간을 쏟고 있습니다. 이베스트 윤지호 센터장, 음식료와 통신, 중소형 가치주가 이 시장의 변동성 시기에는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삼성증권 센터장은 외국인 매도 80%가 IT에 집중되고 있다. 지금 금리 인상 엣지는 은행주와 보험주로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때마침 어제 상승한 코스피 섹터 6개 중에요. 1위권부터 5위권이 은행, 보험, 음식료, 통신, 금융 등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은행과 보험주에 대해서 전략 챙겨볼 거니까요. 끝까지 체크하시고요. 자,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요즘 소식들, 뉴스들은 정말 많아요. 그것도 뭔가 좋아지는 쪽으로요. 하지만 이게 그날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이슈는 아니고 큰 그림의 이슈들이라 증시는 밀렸으나 산업 뉴스는 많이 쏟아집니다. 어제 나왔던 뉴스들 보면 K반도체 세액공제 늘려서 510조 원 투자 유인한다. 반도체 업계 소식이었죠. 삼성전자가 이 가운데 시스템 반도체 투자 171조 원으로 늘린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손을 잡고 차량용 반도체 국내에서 생산 제대로 해낼 거야 라는 의지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그룹은 8조 원 대규모 중장기 투자를 미국에 하겠다라는 소식 등도 전달이 됐죠. 이렇게 반도체와 자동차에 대한 관심은 많습니다. 저희 시간 통해서 자동차주 투자 얘기도 많았는데요. 자동차 완성차도 완성차지만 이제는 좀 중소형 밸류체인 쪽 종목들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죠. 저희 시간에 SL이나 타이어 종목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타이어주 봐야 될까요? 궁금합니다. 5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수출을 봤을 때 81% 증가했는데 특히나 자동차가 선전을 했다고 해요. 자동차 판매가 358%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들여다보면 증권가에서
한국의 타이어 업체들 매출 증가하고 있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중국으로 65%, 유럽으로 14%, 북미로 7.8%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타이어 업체들 주목할 때야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금호 타이어 며칠간에 많이 올랐지만 10년 동안 장기 소외 종목으로 꼽혔던 종목 아닙니까? 금호 타이어 비롯해서 넥센 타이어, 한국 타이어 좀 볼만한 게 있을지 지금 담아도 괜찮을지 잠시 후에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다음 이슈 가보죠. 백신 이슈, 치료제 이슈는 정말 매일같이 쏟아지는 것 같아요. 이번엔 또 모더나 이슈 체크해야 됩니다. 모더나 백신 국내 허가 2차 관문을 통과했다. 업계에서는 21일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국내 CM 업체 발표하지 않겠어? 이런 기대를 안고 있습니다. 또 여러 후보군이 거론이 되고 수혜주가 거론이 되고는 있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한미약품, 녹십자, ST팜이 후보가 됐다. 이렇게들 의견이 나옵니다. 백신 모더나 쪽에선 이런 후보가 있고 혹은 이 아스트라제네카는 SK 바이오사이언스, 화이자는 또 삼성 바이오 아니야? 근데 아니래. 5만 가지 이슈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백신 치료제 이슈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 백신 이슈 외에도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사업부 내용 이런 것들도 좀 따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상당히 많은 기대를 안고 있는 게 바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6거래일간 상승을 보이면서 지수 하락과는 정말 무관하게 흘러가는 흐름이 나타났죠. 어제 장중 90만 원권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화이자 CMO 부인을 해도 90만 원권을 터치했고 이번에는 또 모더나에 대한 기대도 안고 있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CMO 사업 자체들에 대한 기대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관련한 전략 다뤄보겠습니다. 벌써 질문 드릴 게 너무나 많아서 이분 빨리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유창희 대표와 투자 전략 이어가시죠. 투자뉴스 7 이슈들 점검을 해봤고요. 이에 맞춰서 전략 나눠보겠습니다. 유창희 대표 자리하셨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질문 드릴 게 너무 많은데요. 일단 개별 섹터 이슈 가기 전에 시장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의견 분분하죠. 지금 매수기에다 혹은 이제부터 조정 많이 나올 거니까 리스크 감내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나옵니다. 지금 100포인트 사흘 동안 코스피가 흔들렸거든요. 밤사이 뉴욕장은 올랐는데 주말 앞두고 저희 어떤 전략 필요한가요? 일단 이번 하락은 지난 4월 말 하락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때 하락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다라는 과열에 대한 어떤 움직임 때문에 조정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바로 그것을 뛰어넘는 상승이 나왔는데 이번 주의 하락은 좀 그러한 것들하고 이제 인플레이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더 확실해지면서 지수가 좀 하락을 한 거거든요. 특히 뉴욕 증시가 기존에는 다우하고 S&P 500은 신고가를 계속 기록을 하면서 나스닥만 조정을 받았다면 이번에는 같이 조정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약간 긴축 우려감들 때문에 변동성이 조금 확대되는 국면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가 이번 주에 공교롭게도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공매도가 좀 재개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외국인들이 엄청난 매도를 보여줬습니다. 네, 6조가 뭡니까? 3일간. 특히 거기다가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집중적인 매도가 나왔는데 일단 이러한 수급이 좀 불균형이 좀 해소가 될 필요가 있는데 이게 한 번에 해소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가격 조정이 됐든 아니면 기간 조정이 됐든 결국 5월 말까지는 좀 조정 장세가 나올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좀 반등 가능성이 좀 높게 점쳐지고 있지만 저는 이러한 반등이 나왔을 때 무리하게 주식을 매수하시기보다는 일단 좀 일부 현금을 좀 확보해 놓고 다음 주 초반의 흐름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반등에 또 지나치게 환호할 필요는 없다라는 점 좀 차분함을 갖고 대응이 필요할 것 같네요. 리스크 요인들 점검을 해주셨고요.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요. 금리 인상 시간표가 빨라지고 있다라고들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시장에서는 인플레에 대한 우려, 그 해지는 금융주로 해야 한다라고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와 첫 방송 저희 개편하고 시작할 때 하나금융지주 보자 이렇게 의견을 주셨었잖아요. 그 의견 유효합니까? 저희 이쪽으로 조금 많이 비중 실어볼까요? 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그러니까 물가가 인상이 되면 인플레 시장이 온다라면 그걸 해지할 수 있는 거는
그럼 금리거든요. 금리가 올라줘야지 자산 일반 현금 가치가 다시 같이 올라가 주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이제 금리가 인상됐을 때 은행들은 또 그만큼 예대 마진이라든지 이런 것이 또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일반 개인 대출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했을 때 은행주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이 금리 인상이 미국만 나온 게 아니라 독일 같은 경우, 유럽 같은 경우도 계속 최근 들어서 계속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어제 이주열 총재는 아직 뭐 괜찮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뭐 따라갈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보험주들이 어저께 증시가 하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잘 상승세를 보여줬었고, 저는 은행주들에 대해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실적 계속 좋게 나오고 있고, 또 은행주들은 금융주사다 보니까 비은행 영업 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험이든 증권이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상승 기조 계속 이어간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때 당시에 말씀드렸던 하나금융지주도 여전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네. 만약에 지금 이제 어쨌든 지금 은행주가 없다라는 상황에서 종목을 투자를 하신다라면 뭐 KB금융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 영업력이 1위거든요. 특히 대출 관련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해 보신다라면 예대마진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험사들도 은행 그 예금 금리의 상승의 수혜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그 보험사들이 되게 많이 하는 게 대출, 개인 여신 대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수혜가 있고, 또 금리에 따라서 손해율이 또 변화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오를수록 손해율이 좀 줄어드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수혜를 입을 수 있고, 삼성화재 같은 경우 최근에 실적 상당히 좋게 나왔죠. 화재 업체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좋은 실적이 나왔고 손해율 감소가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화재 좀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토픽이 하나금융이었습니다. 그럼 하나금융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제시하셨던 금융주 토픽 KB금융 갈아탈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우리나라 은행사들이 다 비슷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지금 하나금융 잘 가지고 계시면 그냥 하나금융 끌고 가시는 게 좋다 생각하고 있고, 없으신 분들에 한해서.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제가 하나금융 추천해 드렸던 거는 그 은행주들이 못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네. 가장 상승 탄력도가 좋을 거라 생각해서 하나금융지주였고, 이제 일정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하나금융지주보다는 좀 업력 1위인 KB금융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의 변화니까 너무 굳이 이런 거에 갈아타실 필요는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KB금융 근데 한 58,800원 정도인데 목표 주가 65,000원 제시해 주신 거 맞나요? 좀 네, 뭐 짧지 그 정도. 않나요? 뭐 시장을 일단은 감안해서? 시장 흐름을 좀 보면서, 그리고 또 이미 지금 그때 한 달 전이잖아요. 4월 중순 대비해서 올라온 폭이 있기 때문에 네.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은 포트에 사실 금융주에서 뭐 은행주, 보험주 나눠 담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하나 고르라면 지금 KB금융과 삼성화재였어요. 그럼 이 중에 하나만 산다면 뭐가 나을까요? 하나만 산다면은 저는 은행주에 조금 더 포커스를 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KB금융 토픽 제시해 주신 거 좀 더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였고요. 두 번째 이슈 열어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너무 궁금했어요. 자동차 수요 회복 국면 그 가운데 타이어주 봐야 되나라는. 금호 타이어가 사실 급등을 했고 네. 어제장에서는 살짝 밀렸습니다만 장기 소외 종목이었어요. 뭐 네. 중국에서 흑역사를 썼다가 이제 나아진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 어제 전일 급등, 그 전일의 급등 이런 게 그간의 하락 생각한다면 뭐 이제 사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최근에 타이어주들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죠. 네. 많고 주가가 먼저 움직이는 금호 타이어입니다. 뭐 솔직히 다른 타이어 업체들은 그렇게 많이 상승하지 못했어요. 앞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5월 달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자동차 수출이 전년 대비해서 300% 이상 늘어났고,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수출도 그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타이어 관련된 수출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어쨌든 신차 판매가 늘어났다는 것은 코로나 경기가 좀 회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신차 수요를 불러일으켰다라는 것이고, 타이어가 많이 수출됐다는 얘기는 이 타이어 업체들은 신차 관련돼서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교체 타이어 수요가 훨씬 더 큽니다. 전체 매출을 차지하는 게 교체 타이어가 한 80%에서 7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중국에서 지금 교체 타이어 수요 크게 늘고 그쵸? 있다던데요. 네. 이런 것을 반증하는 게 아까 뭐 중국도 말씀하셨지만 뭐 유럽, 뭐 북미 이런 쪽에서의 그 타이어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차량을 많이 운영을 하니까 오프라인 활동을 하든 아니면 뭐 경제 활동을 하든 뭐든 차량을 운행을 많이 하니까 타이어 교체를 많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존에는 약간 폐쇄적인 경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좀 적었다라면 지금은 약간 이제 폐쇄 경제 활동이 좀 풀리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거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타이어 업체들에 대해서 최근에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고, 또 그 제품 가격 상승,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타이어 업체들도 뭐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최근에 유가 자체도 계속해서 보신다면 $70의 언저리에 좀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타이어 업체들은 그것을 가격 상승으로 좀 전가시킬 수 있다는 부분들도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타이어 업체들 금호 타이어가 상승을 하면서 상당히 좀 주목을 하고 있고, 전 금호 타이어 약간 그 턴어라운드의 개념에서 보신다라면 여전히 뭐 최근 한 3일 동안 30% 이상 오른 것이 네. 부담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최근 턴어라운드의 개념에서 보신다면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호 타이어 여전히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어찌됐든 세계 점유율 7위를 영위하고 있는 한국 타이어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관심을 보이셔야 돼요. 금호 타이어가 중국에서 흑역사를 썼다면 한국 타이어는 오히려 중국에서 그 이후에 성장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기 때문에 한국 타이어 좀 집중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 또 동아 타이어는 그 타이어 안에 들어가는 고무 튜브를 생산하는데 상당히 전 세계 한 2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타이어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라면 뭐 금호 타이어가는 좀 최근에 많이 올라왔으니까 한국 타이어라든지 동아 타이어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매번 이런 방송을 하면서 느끼지만 많은 걸 알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한국 타이어, 동아 타이어 관심도 좀 더 높여보고, 턴어라운드 개념에서 봤을 때 금호 타이어 괜찮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타이어주 저희 집중적으로 관심 갖고 보도록 하죠. 다음 이슈 가면요. 아이고, 보기만 해도 벌써 어려운 게, 사실 제 주변에 보니까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이 백신 이름 외우는 것도 어렵다. 근데 거기에 관련주의, 수혜주의, 뭐 CMO는 뭐며 너무나 힘들어들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가는 급등락 보이니 관심은 가고, 이 이슈 내에서 모든 걸 질문 드리기도 사실 어렵지만 대표님이 보시는 키포인트, 그리고 그 가운데 이 종목 괜찮다 있을까요? 솔직히 저도 백신은 어렵습니다. 맞아요. 이게 뭐가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어찌됐든 이번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슈가 됐었던데, 모 경제지로부터 화이자 생산한다 소식이 나왔는데 바로 몇 시간 만에 아니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이게 공교롭게도 이제 어저께 나온 뉴스다 보니까 모더나가 이제 식약처에서 승인을 받았고, 그 이후에 나온 게 정부가 국내 생산업체 몇몇이 이제 지금 타진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화이자가 아니라 모더나였나? 뭐 이런 얘기가 좀 있고, 아니면 또 화이자가 맞는데, 이건 그냥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화이자가 맞는데 이번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발표될 것을 미리 발표했기 때문에 앞뜨거라서 일단 숨긴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오프 더 레코드에 나왔던 부분들을 좀 성급하게 특정 욕심으로 좀 내보냈다라는 얘기도 있고, 약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결국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전에도 한 2주 전인가 제가 백신 관련된 얘기를 했을 때도 말씀드렸었던 것이, 결국에 이제 백신의 지적재사건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정말 만약에 좀 한시적으로 풀린다라면 한 가을이나 내년 초부터 각 좀 주요 거점 지역에서의 생산이 가능할 것이고, 그러면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고 있는 국가라든지 그런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뭐 CMO 업체 중에서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생산 규모 측면에서 본다라면, 그래서 그런 거에서 본다라면 원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번 주에 좀 이슈가 나오면서 올라왔는데, 저는 뭐 이슈가 나와서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저는 아주
이상한 이슈는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어떤 투자자들의 관심들, 특히 외국인하고 기관이 좀 최근에 관심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도 목표가 한 100만 원 말씀드렸었는데 좀 100만 원대까지는 약간 우려 걱정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 어쨌든 이번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최근 한 1년 가까운 박스권 상단, 그러니까 계속해서 한 80만 원대, 60만 원대 횡보하던 그 박스권을 보렸던 상단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나머지 이제 어저께 뭐 일부 백신주들이 좀 약간 관련된 업체들이 상한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는데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꼭 그런 업체들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과거에도 이런 이슈 때문에 좀 올라왔다가 좀 하락했었던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면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난 4월에도 사실 8월에 어느 한 업체가 생산할 수 네.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의 입에서 나온 얘기였고 정부 고위 관계자들 입조심들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거기에 울고 웃는 투자자들이 그렇죠. 너무 많나요. 종목 토론방 이런 데 들어가 보면 뭐 정부가 세력이냐 백신은 왜 이러냐 막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준비된 자만이 결국에는 무언가를 따내지 않을까. 그렇다면 지금 준비가 잘 갖춰져 있는 쪽은 결국 삼성바이오로직스고 충분히 매력도는 있다라고 판단을 내려주셨습니다. 백신 관련해서 삼바의 움직임 저희 살펴봤고요. 이제 대표님의 픽 열어봅니다. 음식료주 하락장에서 선전 상승세 이어갈까라는 타이틀인데 앞서 증권가 일부에서도 음식료 통신 이런 거 봐야 한다라고 네. 의견들이 나오긴 했어요. 음식료주 어제장에서도 선전하는 흐름이 보였고요. 어떤 맥락인지 궁금해요. 사실 오늘은 음식료 업종을 좀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러니까 음식료 업종하고 약간 묶여있는 식자재 관련된 업체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난주인가요? 뭐 에그플레이션 관련해가지고도 한번 좀 언급을 좀 했었는데 맞아요. 결국엔 지금 인플레의 상승, 그러니까 인플레 이슈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든 곡물가 가격은 계속 상승세를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특히 곡물가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좀 보여주다 보니까 관련된 업종군들, 음식료 업종군들이 같이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못 올라간 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뭐 오뜨기든 농심이든 약간 그 바로 가격 인상을 전가하기 힘든 업체들은 맞아요.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모습, 오르긴 했지만 상당히 덜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고, 뭐 CJ 제일제당이든 뭐 풀무원이든 뭐 이런 회사들은 상당히 그 이후에도 상당히 급격하게 상승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네. 어떤 이 HMR, 가정식, 간편식의 시장 확대는 저는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그리고 이런 곡물가 상승이 음식료 업종군들이 아주 호재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부정적인 이슈는 아니다. 오히려 조금 주가에는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러한 기업들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더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어저께 정부가 발표한 것이 뭐냐면 9월부터는 초중고 전면 등교를 하겠다, 시도를 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급식이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9월이라고 딱 이제 찝은 거는 이제 여름방학 이후가 되지만 한 8월 정도, 7월, 7, 8월만 된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예상한 국민들 백신 접종 그 1차 접종 기준으로 친다라면 1,000만 명에서 한 1,500만 명 이상을 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제 활동, 뭐 우리가 뭐 영국이나 유럽, 미국 같이 조금 더 백신 접종이 높아지게 되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한다라는 어떤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이미 좀 로드맵으로 국가가 지금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일반 회사에서도 약간 재택근무보다는 또 내근직이 좀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들. 그러면 이제 그동안 급식 사업이 상당히 안 좋았었거든요. 급식 사업의 상당 부분 차지하는 게 학교입니다. 근데 맞아요. 이제는 학교 같은 경우에서 이제 급식이 재개가 된다라면 이런 식자재 유통 업체들은 상당히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최근 들어서 CJ 시푸드라든지 CJ 프레시웨이라든지 그리고 현대그린푸드가 상당히 좋은 주가 흐름을 좀 보여줬어요. 근데 이런 정부 발표가 나왔다는 얘기는 더 좀 시장에서는 좀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급식과 관련돼서 어떤 식자재를 좀 공급할 수 있는 업체들, 특히 뭐 대상 같은 경우는 뭐 전통적으로 뭐 소스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급식 시장이 좀 재개가 된다라면 또 대량 매출이 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네. 음식료 업종에 관심을 갖되
좀 이런 식자재 유통하고 연관성 있는 기업들을 조금 더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방송 쪽이다 보니까 사실 재택 이런 걸 잘 많이 못 느꼈었는데 주변에 보니 지금은 직접 출근하는 이들이 확실히 늘기도 했어요. 여기에 등교 뭐 더해진다면 이런 쪽 충분히 스토리가 생기고 관심을 가질 만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이후로 이 관련 쪽 종목들도 올라왔으니까 추가적으로 저희 더 바라보도록 하죠. 오늘 세세한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네요.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